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오전 7시 49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악의 위기 국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실수를 계속하면은 내년 선거 망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저는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기는 선거 구도라고 하지만은 후보 본인이 이런 실수를 하면은 이것은 하느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치 건달, 정상배, 김종인에게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김종인을 붙들지 못해도 문제고,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야 지금 댓글 읽어보면은 윤석열이 김종인을 버리고 이재명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김종인의 고붕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과 한 사람이 겹쳐 보입니다. 2016년 총선을 망친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던 이한구 씨입니다. 그때 이한구 씨가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는지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때 이한구 역할을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거기에 굴종하는 윤석열 두 사람의 이미지가 2016년 이한구, 김무성 이미지와 자꾸 연결된다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윤석열, 김종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선거는 다 이겨놓았으니까 앞으로 새 정부에서 나는 뭘 할 거냐, 우리 편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선 투쟁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아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누구 싫다, 누구 넣어라,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으로부터 당무 우선권을 받아놓고도 이준석에게, 김종인에게 끌려가면서 지금 약 한 달 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이 지금 폭발하기 전입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김종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좌파가 아닙니다. 지지 세력입니다. 지지 세력이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자폭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분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즉 김종인 싫다, 윤석열 싫다,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투표하고 싶지 않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2016년 3월 17일 그러니까 총선 한 달 전에 새누리당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글을 조갑제닷컴에 썼던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망고의 진리.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좌파가 분열할 때는 노선 투쟁이라도 하는데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분열엔 기준도 정의도 이념도 없다. 사감, 이기주의, 배신, 아부, 맹종뿐이다. 공적 마인드가 없는 정치 투쟁은 붕당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박근혜 충성파가 완장을 찬 듯이 하는 행동은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정도를 넘어 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는 대동단결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인권 탄압을 덮어주며 종북 세력과 손잡았던 세력을 총선으로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친박, 비박이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탕진하고 여기에 보수 성향 국민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인터넷에선 보수 성향 국민들이 친박,
비박으로 갈라져서 주적인 북한 정권 및 종북에 대한 표현보다 더 거친 표현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를 두고 원수처럼 싸우는 모양새이다. 보수 분열로 총선을 망치면 분노의 화살은 김무성 세력보다는 공천을 주도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친박 충성파로 향할 것이다.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이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먹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돼 가지고 청와대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면, 이때 판단을 잘못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 항구를 내세워 가지고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이후 두 번째로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는 우파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밀어준 이는 좌파적 역사관에 넘어간 김영삼 대통령의 보수 분열 노선이었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이 보수의 행동 윤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동의 불화의 길을 걷고 있다. 같으면서도 불화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은 단합해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사람끼리 불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불화, 윤석열과 김종인의 무슨 이건 굴종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 원팀입니까?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비극성은 박근혜 충성파가 몰아낸 사람이나 대신 들여보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런 정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그 며칠 뒤에 저는 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여왕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선거나 전쟁에서는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당명과 색깔을 바꿀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인 덕분이다. 2016년 총선 전략은 그 반대이다. 아무 실익이 없는 영남 어석 쟁탈전으로 시종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참 여유롭고 한가하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거만을 부리는 것이다. 지금 바로 그 거만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권한이 있으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완전히 김종인에게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김종인이 지금 윤석열의 상관입니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자기가 들어오면 그만이지 들어오기 전에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계 정치사상 대통령 후보 선거 참모를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나라 있습니까? 두 번째, 그는 뇌물전과자입니다. 지금 부패 척결이 선거의 핵심 쟁점인데 뇌물전과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이재명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낮아지는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김종인 꼬붕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볼 때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반대자들이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결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기서 딱 끊어야 합니다. 그만한
강단이 있느냐, 자존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저는 선거 진다고 봅니다.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총괄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철수와 단일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가 가져가는 5%에서 8%표, 그걸 놓치고 3월 9일 선거에서 이긴다고 보면은 그야말로 오만하고, 그런 자세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앞에서 보여주는 비굴한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